네, 안녕하세요. 주세남의 수익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다음 주 꼭 봐야 할 종목 동방제주은행, 동신건설 움직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또한 저희 주세남에서는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방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세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세 종목을 가지고 왔고 세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세 종목은 다 현재 시장 중심주 중에서도 중심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이 동방이라는 종목은 다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쿠팡의 뭐 상장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쿠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엮어버렸습니다. 사실 동방은 간접적인 쿠팡의 어떤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쿠팡의 상장과 이 동방의 어떤 연관관계는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부분과 똑같냐면 이 대선 테마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이 대선 테마 이슈가 워낙 센 것처럼 쿠팡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좀 유별나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하고 되게 특별하기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반영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때였죠. 1월 11일 날 이때 처음으로 이 나스닥 쿠팡이 미국에서 나스닥 예비 심사 승인 소식에 이렇게 3연상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 구간으로 접어들지가 않고요. 일시적인 하락 이후에 횡보 구간으로 이렇게 나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두 번째 상승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1차 상승이라고 하고요. 지금이 이제 2차 상승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한 가운데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선 테마주 흐름과도 비슷하기도 하고, 또 이 쿠팡이 아직까지 상장하려면 기간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재료가 특별히 뭐 단기적으로 소진될 재료가 아닙니다.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상장을 하게 돼서 특히 이제 미국 나스닥에서 이제 상장을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어질 수 있는 파급력이 굉장한 것이죠. 사실 쿠팡이라는 회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오프라인의 어떤 그 유통 채널이 거의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제일 큰 공헌을 한 회사가 바로 쿠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에 성공을 한다면 지금 현재 이제 쿠팡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지만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 순간 지속적인 투자금 확보를 마련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상장에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쿠팡이 온라인 시장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에서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도 좋고요. 그리고 예전과는 없었던 이슈이기도 하고, 이 쿠팡이 또 상장하게 되면 몸값이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유통업체의 뭐 시가총액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한번 보시면, 자, 상승 이후에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캔들이 두 개로 쪼개졌죠. 그리고 거래량이 하락을 했고 다시 상승 돌파가 나왔고 바로 이러고서 이제 거래량이 실렸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흐름이 있는데, 자, 다음 주에 시초가가 7,600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시초가가 8,000원 언저리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된다면 시초가가 뭐 8,000원 언저리에서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위에가 긴 꼬리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주 초에 상승 흐름으로 가다가 주 말쯤에 되면 다시 한번 저점 흐름을 잡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일봉상 봤을 때 이때 세 번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2,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만약에 상승한다라고 보면 한 8,500원, 9,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번 고점일 수도 있으니까, 바로 이제 그런 지점에서는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종목을 만약에 가지고 계셔서 매매를 뭐 하고 계신 분이라면 9,000원 정도 오면 8,000원, 9,000원 정도 오면 한 번 정도는 수익 실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안쪽으로 이렇게 조정 구간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1차 상승, 2차 상승하고 이제 종목이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2차 상승이 끝난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높게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이렇게 죽으러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3차 상승까지도 예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1차 상승했고요, 2차 상승했고, 또 3차 상승.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2차 상승으로 끝내든 3차 상승으로 끝내든 간에 주가는 9,000원 정도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는 한번 수익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제주은행인데요. 제주은행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설명을 해드렸고, 사실 제주은행이 뭐 네이버에서 인수를 한다, 뭐 그런 건 이제 부인을 했는데, 일단은 재료 자체가 워낙 좋죠. 네이버라는 회사의 그런 어떤 상징성과, 그리고 네이버와 은행이 합쳐졌을 때 그 파급 효과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굉장하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자꾸 부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를 이제 밀어 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카카오뱅크,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터넷 전문 은행인데 카카오뱅크도 이제 조만간 상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랑 네이버랑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네이버가 훨씬 카카오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가 이러한 금융 쪽으로, 지금 이제 금융 쪽으로도 하고 있고, 이제 그 완결편인 은행이라는 그런 금융업에 완벽하게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재료 자체의 크기가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제주은행이라는 자체는 사실 이제 지역은행으로서 그다지 큰 메리트가 있는 회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주 지역에서 이제 있는 회사이고, 이 회사 모 회사가 아마 신한은행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은행이 신한은행이 이제, 네, 맞습니다.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이 된 회사고, 뭐 모르죠. 뭐 제주은행이 네이버와 신한금융에서 뭐 이 회사를 팔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주가 급등하는 이유가 물론 단지 기대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오히려 다르게 해석을 하면 진짜로 물밑 협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부인은 했지만 뭐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 인수라든지 그런 게 마지막까지 사인을 하지 않는 이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뒤에서 이러한 뭐 인수건이 지금 활발히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600억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부담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원래 여기서 눌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자리 있죠? 지금 이 자리에서 아래로 떨어졌어도 됐었을 만한 위치였어요, 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 힘이 충분히 살아있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안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의 흐름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본다면 주봉을 한번 보시면 자, 양봉 뜨고 음봉 떴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시초가가 좀 중요한데 다음 주에 시초가가 들어올 수 잠시만요. 이게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뭐한 6천, 7천 원, 6천 원 후반 7천 원까지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시초가가 좀 중요한데 시초가라고 얘기하는 건 월요일 날 흐름이 중요한 거죠. 월요일 날 흐름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흐름으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그 주에 다시 한번 윗꼬리를 만드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주 시간 내로 뭐 상승을 해서 뭐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 8,800원을 넘는 뭐 만원까지 상승하고 다시 한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다음 주에 한번 보시고 월요일, 화요일 정도의 흐름을 한번 보시고 저점 주봉산 저점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지점이 왔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로 대응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신건설이에요. 동신건설. 동신건설. 다 아시죠? 제가 설명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거 이재명 관련주고요. 자, 상승하고 하락 이후 상승하고 다시 이렇게 하락구에 나왔는데 제가 이 종목 좀 유심히 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슬슬 반등 타이밍이 나올 때 됐다라고 여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는데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는 게 추세를 전환을 해서 바로 상승 구간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 보이시는 이 기간 있죠? 이 기간이 이만큼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가다가 조금 이렇게 흐르는 모습, 조정하는 모습, 그러면서 이 60일선은 슬슬 붙겠죠. 그리고 이것들도 이평선들도 이렇게 모이는 그 점점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또 양봉이 하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죽으러 가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상승 구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기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기간이 더 필요하고 이 하락했었던 그런 불량을 좀 충분히 해소를 시키려면 기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다음 주에도 조금 조정이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조금 더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총 세 종목을 살펴봤고요. 동방, 제주은행, 동신건설 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중심주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중심주니까 이렇게 중심주 흐름 놓치지 마시고요. 중심주 잘 따라가셔서 시장의 흐름 같이 예측해보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물론 예측이 어긋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 한해서는 그런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을 이제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적중률이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